코모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원의 감독위원회에서 공화당 대표를 맡고 있는, 그러니까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이 코모 의원이 제임스 코모 의원인데요. 이분입니다. 이 제임스 코모 의원이 오늘 뉴스맥스에 출연해서 헌터 바이든이 2016년 아프리카 코발트 광산을 중국 기업에 매각한 혐의에 대해서 이 정보를 우리가 국가기록원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기록원에 이것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켄터키주의 이 코모 의원은 뉴스맥스의 웨이크업 아메리카에 출연을 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이제 토론을 벌이는데 그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터 바이든은 자신의 컨설팅 회사 중 한 곳에 있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판매, 즉 콩고에서 애리조나 주가 소유하고 있는 코발트 광산을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 헌터 바이든 중국 관련설 얘기를 해드렸는데 또 다른 얘기가 또 오늘 방송에 나왔던 겁니다. 코모 의원은 헌터 바이든은 연방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약이나 망설임 문제 없이 매각을 단행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이며 오바마 행정부는 더 많은 전기차를 밀어붙이고 있었고, 전기차 생산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막 밀어붙이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죠. 코발트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배터리가 전기자동차의 핵심이죠. 근데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코발트가 아주 중요한 원료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연방의회에서 이 지금 그린 뉴딜 정책에 반대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었죠.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 개발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원료까지 해서 그 재료가 되고 있는 원천 자원이 되고 있는 히토류를 중국이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얼마만큼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비교해서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전기자동차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전기차를 설계하고 만드는 것은 현재까지는 미국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배터리는 마치 한국 기업이 제일 많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료가 되고 있는 원자재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번에 미군이 아주 개창피를 떨면서 철수했던 아프가니스탄도 바로 이런 자원이 있던 곳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자원들을 어렵게 애리조나주에서 이걸 어렵게 확보해가지고 아프리카 지역까지 투자해가면서 광산을 확보해 놓았던 것을 그걸 갖다가 중국에다 갖다 팔아버리는 그런 이런 걸 매국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간 이런 짓을 했다. 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립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반드시 봐야 되겠다. 이 일이 벌어졌던 일은 오바마가 대통령을 하고 조 바이든이 부통령을 하고 있던 시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통령이라는 걸 가지고 엄청나게 해외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돈들을 벌었는데 대부분 중국 좋은 일을 해준 것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전해드렸던 내용에도 중국 좋은 일 해준 이야기가 있었죠. 지금도 지금 중국 얘기입니다.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 것인지. 코모는 2023년 1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의회를 민주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1월 6일 특별위원회 같은 거는 만들어가지고 애꿎은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딸까지 지금 소환장을 내보내고 나와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정작 수사를 해야 될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헌터 바이든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의회에서 그거를 진행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게 가능할 거다. 이번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지금 뭐 99.9999%니까 그럼 내년에 두고 보자 이거죠. 내년에 두고 보자.
코모 의원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헌터 바이든은 국가 안보의 위협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저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문서를 보존해서 우리가 소환권을 갖게 되면 헌터 바이든이 공화당 하원들 앞에 나와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코모는 위원회 소속 공화당원들이 왜 오바마 행정부가 매각 중단을 위해서 개입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부통령 아들이 미국의 자산을 중국에다 팔아넘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실에서는 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누구의 입김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헌터 바이든이 현 바이든 행정부든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든 어떤 돈벌이 계획에 관여할 때 그는 자유로움을 얻었었다. 우리는 그가 판매한 작품들 중 일부가 중국에 도착했다고 생각한다. 아직 연구 중이지만 코발트 얘기로 돌아가자. 얼마 전에 그림들 막 그려가지고 팔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들 중에 일부 작품들은 중국에 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더 필수적인 히토류 광물일수록 미국이 전기 배터리로 전환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아무리 전기차 만드는 기술이 있고 공장이 있으면 뭐랍니까? 사실 그 공장 이미 중국도 가지고 있고 한국도 가지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전기차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더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거죠.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도 뭐 요소수 때문에 난리 쳤죠. 중국이 요소수, 중국에서 요소수 가지고 오다가 중국에서 안 보내주니까 난리 났었던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히토류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미리 미연에 확보해 놓지 못하면, 그래서 배터리 원료들 같은 것들을 확보해 놓지 못하면 지금 가솔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누구를 위한 방침이 될지 미래가 빤하다라는 것이죠. 배터리 재료도 확보해 놓지 않고 무조건 전기차로 다 바꿔버리고 뭡니까 그게 제로 어쩌고 저쩌고 배출가스인가요? 그거 제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전기차로 다 바꿔라. 이래놓고서는 정작 가가지고 자원 측면에서 중국의 종속국이 돼버리는, 석유는 오페크 가가지고 제발 더 많이 파주세요라고 빌어야 되고,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서는 제발 배터리 만들 수 있게 재료 좀 더 보내주세요라고 빌어야 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신 저희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국가의 정책이나 국가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 집안 잘 먹고 잘 사는 그 수준을 가지고 이 국가 경제나 국가 정책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더 큰 거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당장 우리 집안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한편 중국은 내년에 국내 총생산 GDP가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청난 재정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코모 의원이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원래 중국이 미국의 GDP를 추월하는 시간은 2030년대로 처음에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2030년대가 되면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그랬는데 지금 그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상당히 더 앞당겨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그러한 그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그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군사를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주 개척에도 나서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초강대국으로 지금 나라를 키워가고 있다. 그런데 나라는 그렇게 강성하게 커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제국화돼서 시진핑을 황제로 모시려고 하는 이런 후진 정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라는 지금 부재가 돼가고 있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 골 때린다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패권주의 세계 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우려해야 됩니다. 패권주의 세계 질서가 펼쳐지게 되면 약육 강식이 그냥 진리가 되는 세상이 돼버립니다. 뭐 약자 돌봐주고 자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인권, 개뿔 인권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힘센 놈이 다 집어먹는,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런 야욕을 펼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제국주의라는 욕을 먹었었는데 그 미국 제국주의라는 욕을 하는 거는 전부 다 공산당들입니다. 진짜로 제국주의를 하고 싶어하는, 제국을 세우고 싶어하는 공산당들이 미국 보고 제국주의라고 욕했던 것이지, 실제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점령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질서를 좀 더 퍼뜨리려고 했던 노력은 해왔죠. 근데 그 민주주의 질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퍼뜨리는 것이 전 세계를 전부 다 내 나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제국화하는 그런 작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제국주의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한 것처럼, 근데 지금 반대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제국을 꿈꾸고 있는, 과거의 제국 시대를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 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심각한 거다.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코모 의원은 이번 주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더 낮은 수준의 개입에 대한 대응은 미국의 더 낮은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함으로써 바이든의 실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뭐 이런 이야기 했고요. 백악관과 바이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이 있기는 했었지만은 코모는 이미 우리는 상처를 입었다. 손상이 가해졌다. 그것은 우리의 적대국들에게 러시아, 중국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 때만큼 강하지 않다는 신호를 이미 보냈다. 나는 푸틴이 조 바이든의 위협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서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과 맥이 같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생각은 지금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코모 의원도 지금 푸틴이 바이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는 국가적 차원,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미국이 처해져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점차로 2등 국가, 3등 국가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패권주의를 몰고 나올 수 있는 중국, 러시아가 오히려 지금 힘을 더 얻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들이 힘을 발휘하게 내버려 두게 된다면, 지금 막을 힘도 없어 보입니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근데 이걸 내버려 두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미국이 추락하는 그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대만을 먹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침략 안 하고 평화롭게 기분 좋게 살겠습니까? 만만의 콩떡이죠. 절대 거기서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침략해 들어갈 지역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굴아파 지역 전에 있는 유라시아 지역들하고 이쪽에 그 중동 지역에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크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미 예전부터 아프리카 지역에도 상당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경제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다. 이건 단순하게 미국 땅에서 벌어지지 않으니까 당장 내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하지만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이죠.